오늘은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모두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 교과서와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겹치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 7단원을 보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이 있어서 그 단원 중에서도 주제 4번이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이라서 이 단원이 연관되어 있고 2학년 사회문화 3단원 문화의 일상생활이라는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가장 먼저 문화 이해 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PBL 문제 시나리오를 준비해 봤으니까 같이 읽어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 주제는 문화 이렇게 이해합시다고, 그리고 과제 수행 계획서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문화 이해 태도에는 문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는데 뒤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건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와 없다로 나뉘어서 알 수 있는데, 문화 간의 우열, 우수한 문화가 있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겠죠. 이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문화 간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문화 간 우열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수하고 열등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보는 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던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념 설명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어떤 태도인 것 같나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 중심. 말 그대로 자기 문화가 중심이라고 보는 태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 문화의 우수성, 자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우리 문화는 우수하고 다른 문화, 타 문화는 열등하다고 인식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사례를 보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중화사상, 이런 게 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가졌을 때는 장점도 있는데요.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바라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사회가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주체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도 있겠죠.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을 보자면, 자기 문화만 우수하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제 국수주의와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은 그냥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될 것 같고, 2학년은 또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배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국수주의인데, 역사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배워봤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그게 국수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문화 제국주의는 우리 문화가 우수하니까 다른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타 문화를 자기 문화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거를 문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 국제적으로 우리 문화만 우수하다고 바라보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국제적인 고립을 일으키고, 그리고 문화 간의 마찰과 대립도 만들어냅니다. 문화 제국주의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즘과 관련된 영상인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최대네.
했던 말이고, 아까 독일의 나치즘과 관련돼서 얼마나 빠르게 다들 히틀러에게 복종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볼 건데, 히틀러와 전체주의에 관련해서 이 EBS 영상이 더 긴 게 있는데 얘는 좀 잘라 놓은 거라서 중간중간에 내용이 빠르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독일 나치즘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다 나치즘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그런 거에 관한 영상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사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주체성 없이 다른 큰 세력의 나라나 그런 거에 붙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거를 말해서, 문화 사대주의를 보면 타 문화가 우수하다는 생각과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는 생각이 합쳐져서 인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시가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판들을 보면 외국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말보다는 그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게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인데, 공공기관의 사업 이름이 러닝 밀리터리 반드 재생학교 피스앤라이프 존 페스티벌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이 사업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어 사대주의에 가까운 공공기관 형태를 임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니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띄어쓰기도 없는 멘토 매칭데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 언뜻 들어선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서. 국립국어원에는 이런 공공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1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러닝 밀리터리 반트 재생학교는 강원도 철원군의 제대군인 교육이고, YG 밀리터리 페스타는 양구군의 군인 문화축제입니다. 스타트업 큐브 앤 메이커스페이스는 강원대학교의 창업 지원 공간이고, 피스 앤 라이프존 페스티벌은 강원도의 접경지역 문화축제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멋있어 보인다거나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순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YG 밀리터리 페스타요?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바꾸면 다 같이 알아듣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전문가들도 문화 사대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언어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를 쓰면 뭔가 더 고급스럽다거나 또 새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외국어를 남용한 것 같고, 한글 사용을 앞장서겠다며 국어 지능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는 모두 87곳. 하지만 이런 조례는 그저 선언적 공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외국어로 된 간판이나 축제 이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문화 4대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문화 4대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문화가 우수하다고 보고 그 문화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다시 봤을 때 우리 문화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의 우수한 선진 문물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을 알아보자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 보면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비판적 수용이 곤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던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말 그대로 상대주의라는 건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자는 말인데 그래서 문화는 평가의 대상, 우열을 따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회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장점은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든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태도? 상대주의가 이렇게 다른 문화도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건데 이 극단적 상대주의는 그 모든 문화를 이해하자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식인풍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먹는 문화니까 그 사람을 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권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문제니까 결코 이게 바람직한 문화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그래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가지더라도 인권과 생명은 존중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PBL 문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시나리오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상이 어디 갔지? 일단 그 전에 총정리라고 해서 EBS 5분 서탐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까 같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하고 사례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PBL 문제 시나리오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읽어보자면 이제 다가오는 10월 20일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다름이 어울려 우리가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사할린 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과의 화합의 자리가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베트남 모자, 홍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즐기며 다문화 플리마켓 등의 행사들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며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강의 내용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여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다들 가시나요?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가로 자료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형식은 자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강의도 들어보고 수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자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고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알려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보면 과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문화 이해 태도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뭔지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설 해결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강의를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먼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서 추가로 뭐 사례를 더 찾아보겠다거나 뭐 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주로 이런 행사에서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거나 뭐 아무튼 과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 어떤 것이라도 여기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되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문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과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문화 이해 가정의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써도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배운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도 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봤으니까 그런 것도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강의를 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사실들 그냥 지금 이 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겠지만 원래 PBL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자료조사도 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내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제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이라고 적었던 걸 바탕으로 자료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나중에는 과제 해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조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두번 뭐 갑을병 이렇게 써도 되고 ABC 써도 되고 뭐 진짜 친구 이름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장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혹시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써주세요. 혹시 칸이 작은가? 아, 펜. 혹시나 몰라서 큰 것도. 된다. 칸이 작은 사람은 큰 칸을 써보도 됩니다. 생각나는 거 편하게 여기다 적어줘. 편하게 적어주시면 같은 거예요. 주제가 뭐야? 주제는 이제 강의를 이게 강의를 계획하는 거야? 그래서 강의를 만드는데 내가 영상을 뭐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도 되고 뭐 학생 참여 위주의 강의를 하겠다 해도 되고 이렇게 방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사례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례 찾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다문화 가정의 날이다 보니 그런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해보겠다. 살짝 계획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만들겠다는 거지. 뭐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뭐 이런 이해 태도 다 설명해 줄 건데 나는 주로 사례를 뭐 집중하겠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다문화 가정의 날이니까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학교나 이런 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냥 이 문제에 관련돼서 내가 그냥 주제를 정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 행사라는 것만 알고 거기에서 연관된 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시원하다. 이게 시원하면 가기가 싫어. 하나가 문제. 응? 하나가 문제. 뭘 발표? 아니다. 교과장님 비교는다. 여기 하는 다 들어가거든. 네 목소리 들어가면 다 편집을 해야 돼. 귀찮으니까 그냥 좀 조용하고 있어. 결국은 나만 걸 그래. 당연하지. 이거 얘기를 너무 자르고 굳이 크게 얘기를. 이연속 지각했잖아. 아휴, 언젠가 세연이도 부장이 돼봐야 마음을 알지. 얘들아 이거 너무 부담 안 가지고 편하게 써도 돼. 그냥 간단하게 써도 돼. 원래 하는데 얘기가 되는 거. A가 도장이. 이 A랑 그냥 잘못하고 발표를 하면 할게 없을까? 이시죠, 이. 이 뭔데? 도장. 감자? 도장. 일반적인. 아 솔직히 발표를 하는데 절선 발표밖에 없잖아. 제작은 누가 아니야? 제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도장 있다게. 각도기 무슨? 위에서 이름 적으세요, 이름. 그냥 안 해도 돼. 네. 편하게 적고 45분 되면 끝내는 걸로. 아 이름 적어야 돼.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안에 그냥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면 돼 얘들아.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지고. 진짜로 강의 만드는 거 아니니까. 오호. 진짜. 이런 거 바꾸니까. 잘라야 되지. 이름은 아니지. 이런 거 부각해야 되나? 꼭 살려야지. 아 왜? 강조적인 강조 인트로에 빠밤 넣자 인트로. 어차피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충격 발언 따단단 조사 충격 발언 제비 제가 말하는 건 잘립니다. 박사나랑 오디오 겹쳐서 이제 잘리겠네. 나이스. 어허 우리 백손이 분량이 주면 줄수록 그분께서 어? 슬퍼할 텐데 당연히 쎄 우리 당연히 쎄 다니세요 왜 슬퍼 하시는데? 차진우 선생님 보시는 기대한단다 담임쌤이 어? 담임쌤이 기대한대 당연하잖아. 큰일 났네. 아, 집에 뭐- 가야겠다. 박수아 네가 잘해 네가. 무슨 말만 하면 피만 하면 그쪽을 생각해. 아 억울해 진짜. 피해 망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아니 저 밝혀놓고서 밝힌 게 아니라 들킨 거지 이 자식아. 에이 박수영 쌤이 아 정도면 끝난 게 쌤이. 박수영 쌤만 알았다. 에이 그걸 모르면 이상하다 이거. 그래 티가 났다. 그 내가 한마디 했는데 니 왜 자꾸 티내는데? 좀 이제 적당히 하니 그랬어. 아 공리좀 잘 몰랐다. 왜 숨길 생각이 있냐? 에? 왜 숨길 생각이냐? 아 네가 그렇게 물어봤. 아 제가 저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이 정도면 숨기는 거 아니냐?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그랬어. 그래 네 맘대로. 숨겼어야지. 아니 숨긴 거라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숨긴 거네? 근데 왜 숨길래? 야, 만약에 이렇게 했어. 야, 성적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공리 좀 뭐? 욕 먹지 뭐. 안 숨겼으면. 쌤들한테? 그럼 아니야. 고민중이 그럼 내가 욕먹지. 다이어트 말할게. 원래 백성은 떨어지면 무기 있어. 제가 완전 민기 점수 아니에요. 뭐라고? 원래 백성 원래 건강한 거 보니까 저 진짜 어이가 없네. 내 거가 더 레전드네. 이거. 윤정훈 쌤이 올릴 수 있죠 이랬는데. 내가 사나 여기 레전드 하는 거 있다. 좀 못했죠. 괜찮아 괜찮아. 이 ES 하는 거 있잖아. 뭔데? 다 같이 하자.
깍두기가 왜 생겼는데 이거는? 다 같이 하자. 좋은 마인드. 당신의 문제야 이래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3세 학생이라. 나는 잘했어. 나 얼굴에 나 진짜 잘했어. 나 피부이 잘했는데. 나 진짜 잘했어. 야 우리 학교까지 저자 2명. 제자. 깍두기 있잖아. 야, 닌 조상이 아무것도 안 하네. 얘들아 다 적어가니? 나 진짜 내 언니가 더 했다는데. 너는 나랑 같이 하지 말자. 다 적으면 좀 이따 내주면 되고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던이 준비하면서 이거 마저 적어줘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끝났습니까? 네. 좀 이따 받을게. 그러면 끝인데.